저는 건강하게 살았는데요. 왜 이런 병이 생긴 거죠? 건강하게 살았죠. 하지만 몸이 살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만약 당신이 그분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제가 그걸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현우,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20년 가까이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의사입니다.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나지만 그 중에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초겨울 아침, 72살의 한도윤 어르신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발걸음은 무겁고 손에는 떨리는 검사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다리가 자주 붓고 소변이 줄었어요. 아침엔 몸이 돌처럼 무겁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불안한 눈빛을 지었습니다. 형님이 2년 전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난 기억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검사지를 펼쳐보니 크레아티닌과 비유엔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미 신장이 과부하 상태였죠. 식습관을 물어보니 이유를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한도윤 어르신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신 분으로 영양제나 비타민을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된장국, 짠 김치, 말린 생선, 통조림 등 짠 음식을 즐겨 드셨고 매일 아침 블랙커피 한 잔, 밤에는 친구들과 맥주 한두 잔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소금만 줄이면 신장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몸속에서는 중요한 미네랄 하나가 심하게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이었습니다. 혈중 미네랄 검사에서 그의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보다 약 20% 낮았죠. 마그네슘 결핍은 단순히 근육이 뻣뻣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장의 세포들이 전해질 균형을 잃고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건 어르신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식단을 조금만 조정하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더하고 손실을 줄이는 습관만 실천했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신장 건강을 이야기하면 소금 줄이기, 물 많이 마시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단순한 필터가 아니라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장세포가 염증에 쉽게 노출되고 혈류량이 줄어들며 독소 배출과 혈압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중년 한국인 중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사람은 정상인보다 만성 신부전 위험이 약 40%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신장은 간처럼 빠르게 재생되지 않습니다. 한번 손상된 세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면 신장 기능은 오랫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도윤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워이 미나 워이 티에서 마그네슘은 제대로 흡수되면 신장을 지키는 방패가 되지만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 신장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그네슘을 더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결국 짜게 먹을수록 마그네슘은 더 빨리 사라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커피나 술도 이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이뇨작용이 강해 마그네슘이 함께 빠져나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커피 한 잔이 소변으로 마그네슘 4,6맴직을 잃게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그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 김혜정 66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신장결석이 재발한 환자였습니다.
제가 식단을 조정하고 마그네슘을 보충하도록 하며 두부, 아몬드, 데친 시금치 같은 음식을 꾸준히 먹게 했더니 3개월 만에 결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그네슘은 장에서 옥살산과 결합해 칼슘과 결석을 만드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죠. 또한 칼륨과 칼슘의 균형을 안정시켜 신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인체는 이런 작은 균형들로 유지됩니다. 신장은 조용한 기관입니다. 고통을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진료를 마치며 저는 어르신께 2달 뒤 재검을 약속드렸습니다. 아침마다 두유로 끓인 오트밀 한 그릇에 바나나 몇 조각, 무염 아몬드 한 숟갈을 넣어 드세요.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레몬물로 바꾸시고요. 저녁은 간단하게 연어찜과 데친 청경채 짜지 않게 드시면 됩니다. 특별한 약도 극단적인 시기도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분들은 음식이 몸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잘 믿지 않으시죠. 하지만 3개월 뒤 다시 찾아온 그의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낮아지고 소변은 맑아졌으며 다리 붓기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몸이 전처럼 무겁지 않아요. 내 신장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어르신이 바꾼 식습관과 마그네슘이 어르신께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상담이나 강의에서 이 주제를 더 자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젊은 층의 신장 문제가 늘고 있습니다. 커피 과다 섭취, 패스트푸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매일 조금씩 마그네슘을 빼앗고 있죠. 신장 손상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다가 부종이나 야뇨, 혈압 상승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한 끼가 올바르게 구성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마그네슘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 심장, 혈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도록 돕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그네슘이 왜 신장과 그렇게 깊은 관련이 있는지, 세포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음식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이 궁금하시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조합을 더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한 식단 가이드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이렇게 작은 미네랄 하나, 마그네슘이 신장의 기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선생님, 그건 쥐가 나거나 심장에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신장이 바로 우리 몸 전체의 마그네슘 균형을 조절하는 기관이며 동시에 마그네슘이야말로 신장을 지키는 조용한 수호자라는 사실을요. 신장의 세포, 특히 근위세뇨관 프록시말 튜뷸레는 수천 개의 미세한 통로가 있어 혈액 속의 마그네슘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혈중 마그네슘이 줄어들면 그 통로들이 과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작은 공장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쉬지 않고 야근을 하는 것처럼요. 결국 세포는 부풀고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며 몇 달 후엔 혈액 여과 능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제 경력 동안 수백 번이나 보았습니다. 모두 아주 사소한 불균형에서 시작되었지만 제때 바로잡지 않으면 연쇄적인 손상이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그네슘이 단순히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미네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리학적으로 보면 마그네슘은 인체 내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보조인자입니다. 특히 신장에서는 네이마이, 케이마이, ATPase라는 이온 펌프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펌프는 세포 안팎의 전이를 유지하는 전기적 균형 장치와도 같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펌프의 작동이 약해지고 나트륨과 칼륨의 교환이 흐트러지면서 세포가 부어오르고 손상됩니다. 저는 신부전 환자를 볼 때 가장 먼저 혈중 마그네슘 농도를 확인합니다. 너무 낮으면 신장의 혈관이 수축해 혈류가 줄고 조직이 산소 부족에 빠집니다. 반대로 너무 높으면 심장이 느려질 수 있지만 그건 대개 신장이 이미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적정 마그네슘 수치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저는 마그네슘이 신장에 대해 3가지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결석을 예방합니다. 시금치, 감자, 초콜릿, 커피 등에 들어있는 옥살산, 억살라튼 칼슘과 결합해 결정체를 만듭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그 결정이 세뇨관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장에서 옥살산과 먼저 결합해 그것이 칼슘과 엉기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서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신장 결석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염증과 섬유화를 막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불러 그 부위를 복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길어지면 염증이 만성화되고 신장의 조직이 굳어버립니다. 경희대학교 연구에서는 마그네슘이 섬유화 유발 유전자 TGF-beta1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마그네슘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섬유화 속도가 35%나 느렸습니다. 즉, 마그네슘은 신장을 조용히 감싸주는 부드러운 방패입니다. 셋째,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혈압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신장은 하루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야 하는데 혈압이 높으면 사구체의 얇은 막이 손상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벽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류를 부드럽게 흐르게 하고 그 결과 신장이 받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혈중 마그네슘이 충분한 사람은 혈압이 안정적이고 심장 박동도 규칙적입니다. 그저 마그네슘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훨씬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열린 의학 세미나에서 들은 한 일본 교수님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그네슘은 신장이 심장과 대화하는 언어다. 왜 유원, 이원, 유원, 심장은 리듬을 맞추기 위해 마그네슘을 필요로 하고 신장은 그 마그네슘의 공급자이자 조절자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심장은 불규칙해지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수축해 심장은 더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병 환자에게 심장질환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두 기관은 떨어져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회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다리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몸은 음식으로 섭취한 마그네슘의 약 30-50%만 흡수합니다.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되죠. 문제는 현대 한국인의 식단이 이 흡수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패스트푸드, 튀김, 술 이런 음식들은 마그네슘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또한 고단백 위주의 식사와 채소 부족은 신장을 과로하게 만들고 산성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마그네슘까지 더 잃게 합니다. 저는 32세의 직장인 환자를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커피 2잔과 에너지 음료 1캔을 마셨는데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마그네슘의 양이 일반인보다 2배였습니다. 혈액 검사는
정상 범위였지만 몸은 이미 균형을 잃고 있던 겁니다. 이런 조용한 손실이 신장을 서서히 약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부분은 음식과 마그네슘의 조합입니다.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마그네슘은 체내에서 비타민 B6과 만나야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두부, 고등어, 바나나, 감자 등에 풍부합니다. 이 식품들을 함께 먹으면 마그네슘 흡수율이 약 40% 높아집니다. 또한 연어나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은 마그네슘이 근육과 신장 조직에 더 오래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짠 음식이나 탄산음료는 마그네슘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짜게 먹으면서 마그네슘을 먹는 건 구멍난 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신장을 작은 정원이라고 비유합니다. 마그네슘은 그 정원을 돌보는 조용한 정원사입니다. 그가 있어야 흙이 부드럽고 물이 순환하며 뿌리가 숨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사가 사라지면 흙은 굽고 뿌리는 마르고 결국 식물은 시듭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약보다 필요한 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이고 마그네슘은 그 환경의 핵심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예전 환자들의 기록을 다시 보다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연식으로 마그네슘을 꾸준히 보충한 환자들은 대부분 부종이 줄고 피로가 덜하며 검사 결과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불안감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마그네슘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이죠. 스트레스가 심하면 코르티솔이 증가해 신장을 압박하는데 그 악순환을 마그네슘이 끊어줍니다. 몇몇 환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커피 대신 따뜻한 레몬 꿀물을 마시고 점심에 아보카도 샐러드를 먹었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신장 치료는 약과 검사로 끝나지 않는다. 그 시작은 우리가 매일 몸을 대하는 태도, 식사, 수면, 그리고 마음가짐입니다. 마그네슘은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작은 매개체일 뿐이지만 그것이 전체 균형을 움직입니다. 제대로 된 음식과 함께 할 때 그 힘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면 신장을 가장 잘 보호해주는 구체적인 음식들, 그리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흡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 환자들과 함께 만들어온 살아있는 데이터입니다. 경계선 위에 있던 환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한 경험이죠. 혹시 당신도 신장 문제로 피로함을 느끼고 있다면, 혹은 그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시고 마음을 편히 하세요. 이제 3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그네슘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게 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열쇠는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 그 자체 안에 있다는 것을요. 진료실에 오신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건 이미 그분이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신장 건강은 처방전이 아니라 식탁 위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처럼 음식과 문화가 밀접하게 연결된 나라에서는 식단을 조정하는 일 자체가 하나의 치유 과정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을 지키려면 마그네슘과 대화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음식들은 단순히 마그네슘이 풍부한 것뿐만 아니라 몸이 그것을 제대로 흡수하고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으며 인산이나 칼륨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시금치 루천 VT입니다. 삶은 시금치 100개에는 약 8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비타민 B6, 엽산, 철분이 함께 들어있어 혈액 정화와 신장 기능을 돕습니다. 하지만 조리법이 핵심입니다.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넣고 볶으면 나트륨이 마그네슘 배출을 촉진해 효과가 사라집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끓는 물에 시금치를 30초간 살짝 데친 뒤 물기를 꼭 짜서 참기름 몇 방울과 볶은 깨를 살짝 섞습니다. 짭조름하지 않지만 향이 은은하고 혈압과 신장 모두에 좋은 음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콩과 콩 제품 두유, 두부 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 걱정하지만 그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초기 환자에게는 식물성 단백질이 오히려 염증을 줄이고 신장 조직을 보호합니다. 콩에는 마그네슘과 천연, 칼륨,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신장의 섬유화를 막습니다. 따뜻한 두유 한 컵에는 약 6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으며 소화도 잘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마포구의 박미선 어르신이 이렇게 물으셨죠. 선생님, 두유를 매일 마셔도 괜찮을까요? 신장에 무리가 가지는 않나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설탕만 넣지 않으신다면 하루 한 잔은 신장에게 주는 가장 부드러운 선물이에요. 세 번째로 자주 언급하는 음식은 연어 살몬입니다. 마그네슘뿐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죠. 대부분 구워 드시지만 저는 찜이나 저온 조리를 추천합니다. 레몬 조각 몇 개와 청경채를 곁들인 연어찜은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완벽한 저녁 식사입니다. 한때 제 환자였던 장성훈 씨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살짝 상승했었는데 3개월 동안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약만 믿었는데 이제는 제 몸이 고마워라고 말하는 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빠질 수 없는 과일이 있습니다. 아보카도 타입B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전해질 균형을, 마그네슘은 세포의 에너지 효소를 안정시켜 줍니다. 다만 만성 신장병으로 고칼륨 혈증이 있는 환자는 하루 반 개 이하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보카도 반 개를 으깨서 무가당 요거트와 키위 조각을 섞으면 맛있고 신장을 보호하는 완벽한 간식이 됩니다. 또한 아몬드 하행드와 호박씨 역시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인포스포러스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 5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먹을 때는 따뜻한 물을 곁들이면 마그네슘 흡수가 더 좋아지고 칼슘 침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식사 직후 홍차나 커피는 피하세요. 카페인과 타닌이 마그네슘 흡수를 30%나 방해합니다. 단 30분만 기다려도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에 대해서도 물으십니다. 선생님,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모두 들어있다는데 먹어도 되나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좋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한 번에 반 개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 대신 사과, 베베를 권합니다. 이 두 과일은 마그네슘이 적당하고 섬유질이 풍부해 장에서 요독을 배출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가을철 한국의 사과와 배는 맛도 좋고 경제적이죠. 흥미롭게도 마그네슘은 미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족하면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자연스럽게 음식에 소금을 더 넣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짜게 먹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몇 주 만에 미각이 회복되고 음식이 담백해도 맛있게 느껴지죠.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몇 가지 식습관 팁을 함께 전합니다. 밥을 지을 때 백미의 1, 3을 현미나 귀리로 바꾸세요. 껍질층에 마그네슘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과 전해질을 안정시켜줍니다. 국이나 찌개는 짜지 않게 하고 청경채나 연두부를 넣으면 훨씬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대신 하루 6, 8회 나누어 한 번에 150, 200ml 정도씩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균형이 가장 큰 치료제입니다. 마그네슘을 과하게 보충하면 오히려 신장이 그것을 배출하느라 더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면 하루 100, 200, 200g 정도의 저용량을 식후에 복용하고 이뇨제나 고용량 칼슘제와는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몸의 리듬에 맞춰야 합니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건강도 자연의 순환 속에서 회복됩니다. 어느 여름 오후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순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한도윤 어르신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생님, 요즘도 매일 두유 한 잔 마시고 시금치랑 연어찜, 그리고 아보카도 반 개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변도 잘 보고 다리 붓기도 없고 밤에 푹 자요. 그의 최근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고 사구체 여과율도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학의 기쁨은 복잡한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몸을 올바르게 돌보도록 이끄는 데 있다는 것을요. 올바른 음식, 올바른 습관, 그것이 곧 치료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가지 마그네슘이 풍부한 자연식품을 선택하고 소금과 카페인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를 늘리세요. 신장은 고마움을 아는 기관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돌보면 신장은 반드시 그에 답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좋은 습관들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신장 정신 에너지의 놀라운 연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은 단순한 건강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사부에서 뵙겠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 다다랐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장을 돌보는 일은 병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내와 자기 몸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저는 한도윤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게 하셨나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몸이 70년 넘게 나와 함께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내가 이 몸의 말을 좀 들어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나인디 안마네이 수나 그 한마디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몸을 두려워하고 검사 결과를 외면하고 식사를 대충 때우며 아플 때만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말합니다.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똑같이 반응할 뿐입니다. 당신이 신장에 충분한 마그네슘과 물, 그리고 휴식을 준다면 그것은 밤새 조용히 피를 정화하고 노폐물을 걸러내며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게 시작되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인스턴트 음식과 짠간, 진한 커피, 끝없는 스트레스 속에 신장은 묵묵히 버티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눈뜨는 매일 아침, 신장은 이미 밤새 쉼없이 일해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장에게 감사해야 하고 그 감사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두유, 살짝 데친 시금치, 그리고 아몬드 몇 알을 먹습니다. 그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제 몸을 향한 작은 감사의 의식입니다. 오늘도 고맙다, 나를 지탱해줘서. 그 한마디가 제 하루의 시작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당신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도 거창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부터 한 걸음만 바꾸면 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단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조금 더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분이니까요. 저는 바라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마그네슘이 단순한 미네랄이 아니라 영양과 신장 건강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당신의 신장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뛰도록 도와드릴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이현우